안녕하세요. 오늘은 엄마표 아빠표 영어라는 제목으로 연재된 한 아버지의 아주 솔직한 기록들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아, 네. 그 브론치북 연재글 말씀이시죠? 네, 맞아요. 딸아이가 어릴 때 캄보디아로 이주하면서 거기가 뭐 영어가 공용어는 아니잖아요. 그런 환경의 다국적 어린이집에서 영어를 접하게 된 이야기, 그리고 한국 돌아와서의 경험까지. 네네. 이게 흥미로운 게 사실 캄보디아가 영어가 막 모국어처럼 쓰이는 환경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어린이집 교사나 친구들도 대부분 비원어민이었고,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이 섞여 있었던 거죠. 어떻게 보면 뭐랄까 이상적인 환경은 아니었던 거예요. 맞아요.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 부모 주도 외국어 학습의 좀 현실적인 모습, 고민들, 이런 걸 좀 깊이 탐구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아마 듣는 분들 자녀 교육이나 아니면 뭐 본인의 외국어 학습에 대해서도 좀 새로운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. 그 캄보디아 어린이집 초반에 아이가 되게 힘들어했다는 부분이 좀 인상 깊었어요. 말도 없어지고 표정도 사라지고. 스트레스가 엄청 났던 거죠. 언어 장벽이라는 게 아이한테는 정말 큰 벽이었을 거예요. 네, 그래서 아버지가 머더 교스 클럽, 그 동요 영상을 막 보여주면서 좀 숨통을 트이게 해주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. 아, 네네. 이게 진짜 어리다고 무조건 쉽게 배우는 건 아니구나. 그걸 딱 보여주는 거죠. 그렇죠. 단순히 그냥 노출만 시킨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. 그 뒤에 아버지가 영어책, 그 버블 트러블이었나요? 네, 맞아요. 그리고 애니메이션, 덕 먹스터핀스 같은 거 활용하고 또 집에서는 부모님도 영어로 막 대화를 시도하고 그랬더니 집에서는 아이가 반응을 좀 보였대요. 집에서는요? 네. 근데 신기한 게 정작 어린이집에서는 여전히 입을 거의 안 열었다는 거예요. 그건 왜 그랬을까요? 아마 그 환경에 대한 아이의 어떤 민감성 혹은 좀 심리적인 안정감 같은 게 중요했던 거 아닐까요? 집이랑 어린이집은 다르니까요. 그렇겠네요. 근데 진짜 반전은 한국에 돌아온 후였어요. 아, 맞아요. 그 부분. 한국어 환경에 다시 딱 놓이니까 아니 캄보디아에서는 아빠 머리 스타일 보고 What's wrong with your hair?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했던 아이가 영어를 확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. 이야, 그게 참 언어 환경의 힘이라는 게 무섭죠. 네. 한국어라는 게 너무 편하고 또 주변에서 다 쓰니까 굳이 뭐 어렵게 영어를 쓸 필요성을 아이가 못 느꼈을 가능성이 커요. 그럴 수 있겠네요. 네, 그러니까 이게 언어 습득에서 필요성이란 동기부여가 진짜 결정적이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그래서 아버지가 막 영어 라디오 틀어놓고 영어로 말 걸어보고 또 영어 애니메이션 페파피그, 소피아, 파워패트롤 엄청 동원했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뭐 구글 홈미니 같은 AI 스피커까지 활용하고 어떻게든 그 필요성이랑 재미를 좀 유지시켜주려고 엄청 애쓰신 거죠. 근데 또 아이 관심사가 계속 변하잖아요. 맞아요. 금방 실증 내고. 페파피그에 빠졌다가 퍼페트롤로 갔다가 또 갑자기 한국 콘텐츠 그 흔한 남매 확 빠지기도 하고. 네, 아이들은 그렇죠, 뭐. 그 과정에서 아버지는 이제 영어 실력이 좀 안 느는 것 같으니까 답답해하고 어떨 때는 이거 더는 무리인가? 뭐 이런 회의감도 느끼셨다고 하고요. 아유, 그 마음이 정말 이해가 되죠. 부모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가끔씩 뭐 유치원 영어 시간에 아는 표현 써먹고 되게 뿌듯해한다거나 아니면 뜬금없이 silly question 뭐 이런 말을 툭 내뱉는다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런 순간들이 있었죠. 네, 그러니까 꾸준히 노출된 게 당장은 뭐 눈에 띄는 결과로 안 나타나도 아이 내면에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. 물론 이게 꼭 유창함으로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요. 그래서 아버지가 나중에 그래도 듣기 능력만큼은 확실히 좋아진 것 같다고 평가하신 거군요. 네, 아마 그런 맥락일 거예요. 듣는 귀가 트인 거죠. 결국에는 이제 학습지, 윤선생 하다가 뭐 리딩게이트로 바꾸고 토도영어 듀올링고 같은 앱도 쓰고 좀 더 체계적인 학습으로 방향을 트신 것 같아요. 네,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정규 영어 교육을 시작하게 되면서 아버지가 또 고민을 하시죠. 그 고민이요? 네, 자신의 역할은 이제 뭘까? 혹시 이 조기 교육 경험이 오히려 학교 수업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는 건 아닐까? 뭐 이런 걱정들. 충분히 할 수 있는 걱정 같아요. 네, 이 지점에서 아버지가 되게 중요한 결론에 이르시더라고요. 그 조기 노출 경험만으로는 영어가 저절로 유지되지는 않는다. 특히 한국 같은 환경에서는 계속적인 노력이랑 환경 조성이 핵심이다. 이 점을 강조하시죠? 맞아요. 그리고 또 하나, 비싼 영어 교육보다는 오히려 모국어, 한국어 문해력이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도 하셨고요.
네,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. 모든 학습의 기본이 되는 거니까요. 만약 한국에서만 키웠다면 영어 유치원보다는 집에서 같이 책 읽고 상호작용하는 거에 더 집중했을 거라고 그 회고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. 네, 저도요. 단순히 영어 실력의 문제를 넘어서는 통찰 같았어요. 그렇죠. 학습 전반에 대한 관점이 좀 바뀐 거죠. 아버지의 그 꾸준한 노력과 고민, 성찰, 이게 정말 잘 담겨 있는 기록들이었어요. 마지막에 그 당신의 영어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 인용하면서 결국 중요한 건 시작 시점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호작용 환경, 그리고 절대적인 시간 투입, 또 관심과 노력이라고 강조하신 부분이 딱 와닿더라고요. 맞습니다. 특히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환경에서는 아이 흥미를 계속 유지하면서 또 모국어랑 균형을 맞추는 게 정말 어려운 숙제잖아요. 정답은 없고요. 네, 정말 그렇죠. 오늘 살펴본 이 아버지의 여정처럼 뭐랄까 완벽한 방법을 찾기보다는 계속 고민하고 아이를 잘 관찰하고 또 시도해보고 조정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. 네, 끊임없이 고민하고 시도하는 과정? 그게 핵심이겠네요. 네, 여러분은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? 아니면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지속적인 노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